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유층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파문을 일으켰죠.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정부는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홍기영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대한상의가 낸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파문의 전말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상이 지금 감사받느라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주 화살을 쏘았는데 보도자료가 가짜 뉴스다. 부유층이 상속세가 무거워서 한국을 떠난다는 엉터리 뉴스를 왜 만들었느냐. 고의적으로. 이 보도자료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이 보도가 2월 3일 때 이 상의에서 어떤 자료를 냈냐면 상속세 부담이 많으니 지금은 상속세율이나 이런 걸 조정을 못하면 그 납부 시기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라도 하면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자료를 냈던 거예요. 상속세 부담 내는 걸 조금 늦춰주면 연부 연납을 좀 조정해서 지금 뭐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좀 다양화를 하면 세금을 좀 납세자가 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거에 의견을 내는데 거기에 일부를 참고한 자료 중에 그 이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발표한 부자들의 자본이 유출되고 유입되는 그런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좀 삽입을 거기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가 4위가 되더라. 돈 나가는 떠난 사람의 숫자로 세계에서 부자들이 바깥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그 사람들이 순위가 네 번째나 된다. 네 번째나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다 또 밑에 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그 또 부연을 또 상에서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 그 정부 책임자는 조금 당황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막 뭐 사과도 하고 상에서 사과하고 국세청에서는 막 지금까지 저희들도 구형하지도 못했던 자료를 갑자기 하루 만에 막 만들어냈더라고. 대통령 말씀을 한 날에 그 다음 날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고. 그래요? 그 자료라는 건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자료 떠난 수요, 실제 수요, 실제 자료. 근데 이런 자료는 수년간 우리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서 그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게. 그때 해명 자료라도 내놓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우리 전문가들도 그래 그런 게 좀 있구나 하고서를 비교를 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상의가 인용한 아까 말씀하신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만든 자료를 대한상의가 인용을 해서 상속세 관련 주장에 이제 근거로 삼았는데 그 헨리 앤 파트너스는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우리나라 어떤 나라를 떠났다 어떻게 통계를 냈을까요? 이게 그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런던에 있는 그 본부가 런던에 있고요. 지사만 해도 5, 6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이 돈을 예를 들면 유럽은 그 경계에 따라 나라의 세금에 따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컨설턴트가 많은 게 그걸 다른 나라에 내가 돈을 가지고 가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다음에 세금상 있는가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그 기본 자료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해서 입수했는지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용할 때 그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료가 어떻게 입수됐고 또 이렇게 부정확하니 활용할 때 참고하라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가짜라고 하려면 그 사람들은 허위 자료를 하면은 형사범 아니겠습니까? 런던에서 거기 있을 수가 없지요. 가짜 뉴스라는 거는 대한상의가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였겠죠. 대한상의는 그걸 인용할 뿐이었거든요. 그 자료를. 그런데 그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거를 가짜라고 할 일은 없고. 근데 이제 그 인용된 그 자료에 대해서도 헨리 앤 파트너스 자료에 대해서도 조세 관련된 단체에서 조금 이게 자료가 정확치 않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신을 표시한 그거는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자료는 부정확하다는 거를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있었고 그러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뢰가 없으면 이제 활용 안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자료는
거의 없거든요. 예, 나라별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료를 누가 만들 수 있는 입장에도 있는데도 없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한 것인데 뭐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할 정도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런 자료를 했더니 예전에도 그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이제 상당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와서 불명확한 거는 맞아요. 왜냐? 요번에 국세청은 뭐냐면 해외 이주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국세청이 낸 자료. 그 자료는 이주자. 그거더라고요. 최근 3년간 우리나라를 떠난 10억 이상 자산가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연평균 139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냈어요. 2022년도에 102명이었다가 그다음 2024년에 이제 17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2년 사이에 70%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숫자로. 근데 그걸 평균화해가지고 139명이라고 한 거예요. 3년치를. 3년 연평균. 네, 그렇죠. 이게 늘어나고 매번 늘어나고 또 해외 이주자도 2022년에 2,445명이었다가 3,004명으로 또 늘어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그 돈이 대략 1조 원 정도 됩니다. 재산이 나간 게. 2024년 1조 원 정도가 나가는 거고 어찌됐든 그 규모가 많든 적든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거고 근데 해외 이주자인데 이 헨리 앤 파트너스는 뭐냐면 그런 자료가 입수 가능한 건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그 컨설팅에서 얻은 자료 또 SNS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뭐 인맥 관리 같은 그런 그렇죠. 또 SNS 또 있거든요. 있죠. 거기서 자기들이 해외의 거주지가 어디냐고 밝힌 내용을 보고 그런 내용들을 입수 가능한 걸 전부 등을 이용하거나 자기들이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했는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한국 국적이라고 그러면서 국적이라고 해서 그걸 갖고 간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살고 있다는 걸 표시하면 이 사람이 잠재적인 외국에 가서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 외국에다가 이제 자본을 유치시킬 반응이 있고 근데 해외 이주자라도 뭐냐면 온 가족이 가는 해외 이주자가 있지만 자식만 가는 것도 있어요. 돈을 진짜 빼돌리려면 자식만 갖다가 외국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집중 일가를 몰아주기 하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돈을 줘서 자식이 거기 자생해서 키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여러 가지 형식으로다가 갈 수 있는 거고 또 한편 뭐 우리가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1인당 뭐 1,000만 원씩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이 왔다 갔다 하면요. 한 번, 두 번만 갔다 와도 1억을 빼는 건 쉬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유인책이 제공되지 않는 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왜 자꾸 돈을 가져갈 거냐, 왜 나가냐 이런 거는 분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해외 이주자. 저쪽 통계는 측정치가 해외 이주자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에 의해서 입수해서 했더니 2,400명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준 하에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우리는 139명. 거기서 발표한 2,400명만 2,400명의 자료니까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라 이렇게 본 건데. 우리나라 법무 통계가요. 해외 국적 상실사가 22,000명입니다. 1년에. 해외 국적 상실자? 국적 상실사. 국적 이탈자가 한 3,600명입니다. 뭐죠? 국적 이탈자라는 게? 이탈자와 상실자가 뭐냐면 이탈자는 고의적으로 나가는 거야. 상실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국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외국에서 뭐 계속 있거나요. 뭐 중복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지도 않거나 뭐 그래서 이제 상실 받는 경우 이제 많이 있어요. 여튼 이번에 이제 대한사회가 만든 자료에서는 문제 포인트는 아까 상속세 부담을 좀 내는 부담을 좀 연부 연납으로 조금 줄여보자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높은 상속세 때문에 나간다라는 게 우리가 과연 높은 상속세가 해외 이주를 자극하느냐 그 숫자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조금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했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상속세 부담이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그 사실 자체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명목세율이 명목세율. 우리가 뭐 딱 법에 써 있으니까요. 법률로 써져 있는 그 상속세는 50%입니다. 50%. 근데 그 50% 그걸로 치면 일본은 50%니까 우리가 2위예요. 2위지만 우리가 이제 할증과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증을 하다 보면 60% 사실상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총 조세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1위입니다.
전체 조세 중에 상속세 차지하는 비율이요? 네. 각 나라가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상속세 차지하는 비율이 2.1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비율이 많이 빠르게 올라온 건가요, 우리가? 그걸 따지면 우리나라가 1999년도에 현재 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때로 기준으로 하면 그때의 그 우리가 그때는 5천만 원 우리가 저기 5천억도 안 거쳤었습니다. 2000년 초기에 1999년도 2004년에. 근데 지금은 9조 원대를 넘겼어요. 그리고 네. 이 세금이 엄청 늘어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인원 수도 1000여 명도 안 됐었습니다만 지금 2만여 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20배, 인원수는 한 20배 정도 상속세를 되고 내는 사람이요. 네, 상속세도 지금 거의 뭐 20배 정도로 늘어났고 네. 3년 치료 요새 최근에 한 5년 치료하면 3배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엄청 이 1999년도에 바꾼 법률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 보니 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이제 내게 되고 소위 말하면 중산층에 되는 사람들 이제 상속세를 내니까 내는 인원이 이제 1000명도 안 됐던 인원들이 네. 그때 저 법을 개정했을 때는 1000명도 안 됐던 게 지금 2만여 명이 넘으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던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이제 50%. 그래서 일본 다음에 잘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 노동계라든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야, 공제가 있지 않느냐. 인적 공제도 있고 가업상속 공제도 있다. 그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한 20%다. 실효세율은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높다고. 근데 실효세율의 문제점이 뭐냐면 평균한 거거든요. 낸 사람의 세금을 2만 명 낸 사람의 평균인데 아, 예. 그러면 예.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낸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을. 근데 10조를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는 그 이러한 이 재산을 옮길 수 있는 그 경우는 예. 그 이제 큰 부자들이 이제 문제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실효세는 항상 늘 명목세보다 낮지요. 그렇죠. 근데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속세가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부부간에는 상속세가 전혀 없어요. 부부간에는 네. 100조를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예. 법정 상속분을 해서 뭐 최소 30억 정도만 네. 주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는 공제 기본 공제만 해도 185억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뭐 10조 20조 아닙니까? 그 해봐 10억 20억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제 한도를 좀 늘리겠다고 실제 이재명 해봐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얘기해서 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단돼 있죠, 그 논의가. 그럼요. 그것도 그나마도 중단돼 있습니다. 당시 직접 이 집권 여당에서 하겠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 부분을 지금 중단을? 결국은 뭐 다 정치의 자기들의 정치적인 판단이죠. 자기 정권을 이루느냐 얻느냐 그런 문제까지 보니까 네. 결국은 표가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가 더 많죠, 부자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 속에서 세율을 안 내니까 부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내가 재산을 절반 이상을 상속세 내는 것보다 여러 방법으로 자식을 이민을 보내든 아니면 뭘 방법으로 하든 네. 슬슬 돈은 해외로 유출될 상황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효세율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외국에 따져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38개국 59국가에서 14개국의 상속세가 아예 없고요. 네. OECD 평균의 상속세율이 다 평균 해봐야 15%입니다. 네. 그리고 상속세 내는 국가를 평균해도 25%인데 우리는 최대 60% 아닙니까? 네. 할증을 합해가지고 할증을 하면 할증 안 해도 대주주 할증. 50%고요. 네. 이런 상속세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때문에 자본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걸 자꾸 항변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렇게 건이 이렇게 부각된다면 그 숫자는 2,400이냐 139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싹 사라지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면 기업인들이 상속세율이 높아서 짐 싸들고 외국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발은 자꾸 나오는데 네. 그런 발언에 대한 대변인인 상공회의소가 네. 상공회의소법에
이 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하다가 그 자료 하나 인용했다고 그냥 사과하고 뭐하고 네. 뭐 민주의 적이다 하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예, 수도 있다. 여튼 뭐 이 통계라는 거는 좀 정확한 통계를 인용해야 되고 뭔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좀 그렇습니다. 분명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뭐 대한상의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국세청도요 그런 말이 나오면 계속 자료를 해명자를 냈어야 되는데 예. 해명자료도 안 되는 되니까 인용할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알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따른 부자들의 유출 관련 보도자료 대한사회가 만든 보도자료의 파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